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제 뉴로바이올로지, 뉴로이뮤놀로지 쪽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디지즈 모델은 스키조프레니아에 관련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터널 이뮨 액티베이션이라는 이제 디벨롭먼털 팩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연구 내용에 앞서서 이제 글라스고 대학교와 글라스고라는 곳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글라스고 대학교는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래된 곳인데 스코틀랜드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이렇게 잘 모르시기도 하고 잘 안 오시려고 하시는 이제 그런 학교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찾아주셨으면 하는, 한 번쯤은 와서 이제 요 해리포터에 나올 법한 이런 메인 빌딩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곳에 오셔서 사진도 한번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사실 해리포터 촬영지로 여기에 고려되었다라고는 하는데 학교에서 노를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네, 글라스고 대학교가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가지의 큰 칼리지 중에서 이제 College of Medical Veterinary and Life Science 중에 School of Infection and Immunity 중에서도 이제 CRG와 뉴로펜 그룹 안에서 뉴로펜 그룹 안에 속해져 있고요. 주로 이제 그 키모카인 관련한 인플라메이션을 공부를 하고 그 중에서도 페리페럴보다는 CNS 브레인 쪽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로이뮤놀로지를 전공했다라고 이제 좀 더 스페시픽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진은 이제 글라스고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거짓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좋은 날씨도 글라스고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항상 우중충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이제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사진을 특별히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글라스고에서 이제 어떤 연구자 생활을 하는지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도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요. 요 끝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연구 빌딩, 연구동인데, 제가 10년 동안 글라스고에서 학위 생활도 하고 포당 연구원으로서 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를,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 중에 가장 펀더멘탈은 그 그 자유가 주어지는 것만큼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저한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한 만큼 책임감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밸런스 또한 또 사실 잘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코비드로 한국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 이제 워크 프롬 홈이 사실은 굉장히 좀 더 활발하게 제 글라스고 대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있는 이제 PI 밑에서는 사실 집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PI가 그렇게까지 크게 터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코비드를 이제 전환을 해서 사실 대부분의 랩들이 이제 웹랩 일이 있지 않으면 워크 프롬 홈을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권장을 하고 있고요. 뭐 HR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피스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 리서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오피스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사실상 많이 전환이 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코비드 기점으로 영국에서 사실 좀 많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느낀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한국에서는 코비드가 록다운이 제가 없었다라고 들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크게 느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는 록다운이 굉장히 길게 있었고 그게 사실 사람들의 그 삶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제 코비드로 인한 그런 변화들을 사실 되게 각각 이제 작은 곳들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연구 생활 외에 저는 사실 그 학교 옆에 있는 공원에서 청설모들 밥 주면서 사실은 살고 있는데, 이제 코비드 동안에 이제 사람들과 이제 컨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유일하게 있는 생명체들 컨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원에 있는 청설모들이었는데요. 제가 거의 한 5년 동안 밥을 주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제네레이션들을 이제 또 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먹이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등에도 타고 올라오고 머리 꼭대기에도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 혹시라도 글라스고에 가셔서 이
공원에 가셔서 청설모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저 대신에 이 친구들에게 밥을 조금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좀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글라스고를 떠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친구들을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 외에 제 개인 시간으로는 대부분 산책이라든지 이런 자연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저만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뭐 짧게 글라스고에서는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날씨 좋은 사진을만 골라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글라스고에서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항상 비가 오고 우중충하고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꼭 글라스고에 가셔서 한 번쯤은 이걸 직접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글라스고에 대한 인트로덕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저의 연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처음에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의 디지즈 타겟은 스키조프레니아였습니다. 한국말로는 조현병, 옛날에는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렸던 병이고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최근에 조금 숫자 바뀌긴 했는데 예전 통계 자료를 보면은 발병률이 이제 1% 정도, 전 세계 인구에서 1% 정도로 나타나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병을 보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사람들한테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미리 발견을 하게 되면은 약으로서 이제 치료가 이제 그 증상을 좀 더 컨트롤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심텀이 3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심텀에 따라서 스키조프레니아로 구분이 되기 전에 다른 병으로 먼저 분류가 돼서 그 병으로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아서 그분이 그 환자분께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진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발병률은 생각보다는 크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유병률을 썼고요. 보통 이제 발병 시기는 청소년 후기 그리고 20대 초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나타나는 생각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발달 단계 초반 10대 초중반에 이제 조현병의 진단을 받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현재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텀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코그니티브 심텀으로 3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모든 스키조프레니아 환자가 이 3가지의 그룹의 심텀을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를 좀 더 크게,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를 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환자마다 다 나타내는 증상이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 스키조프레니아 진단받기 전에 다른 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스키조프레니아 관련된 약은 지금 있는데 부작용이 약마다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약에 대한 이제 다른 약 개발과 함께 부작용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꾸준하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스키조프레니아의 증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약을 잘 드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하였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뉴로 이뮤놀로지, 그러니까 신경 면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로 공부를 했던 셀이 마이크로글리아입니다.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경우에는 뇌에 있는 메인 이뮨 셀이고요. 어덜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뇌세포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이제 뇌세포를 차지하는 이제 양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파퓰레이션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다 보니까 주목을 옛날에는 크게 받지 못했는데요. 점점 이제 인플라메이션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증가하고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뇌를 연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마이크로글리아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연구에 대한 에비던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마이크로글리아는 이뮨 펑션만 가지고 있는 세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그 이뮨 펑션에 더해서 호메오스태틱 펑션이라든지 아니면 뉴런al 펑션을 더해주는 다른 그런 기작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이제 최근 과학 이제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를 통해서 점점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 콜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키조프레니아와 관련돼서도 지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이 있는데요. 요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요 지금 스테이닝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스트모르텀 티슈에서 보여진 환자와 환자에서 나온 그 스테이닝 사진인데 마이크로글리아와 스키조프레니아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발표된 제일 첫 번째 에비던스이고요.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펫 이미징 사진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페이션트에서 마이크로글리아가 스키조프레니아 페이션트와 헬시 그 그룹 사이에서 이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이제 그 사이언티픽 에비던스, 메디컬 에비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증거여서 제가 요거를 특별하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한 가지 펫 이미징과 더해서 약간만 첨언을 드리면 펫 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이크로글리아의 연구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어떤 것들은 positive result, 어떤 것들은 negative, 어떤 것들은 non-significant라고 되게 다양한 컨트로버셜한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 펫 이미징에서 사용하는 그 라디오 액티브가 마이크로글리아에 스페시픽하지 않은 문제점을 사실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이제 굉장히 챌린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현재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만들어지면은 또 다시 이제 이런 그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정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를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라디오 액티브 리간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이크로글리아 스페시픽한 리간드는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리절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컨시스턴시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시고 마이크로글리아 펫 이미징 관련한 것들은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찾아보시거나 보시게 된다면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터널 액티베이션, 미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뉴로 디벨롭먼트 시어리에서 나오게 된 이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마터널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피데미올로지컬 에비던스로 인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사람 휴먼 스터디를 보다 보니까 톡소플라즈마 간디, 인플루엔자, 또 herpes 심플 바이러스 같은 그 것들에 감염이 된 산모에서 태어난 태아들이 훗날 그 아이들을 팔로우업을 해보니 스키조프레니아, 오티즘, 바이폴러 디스오더 같은 사이키아트릭 디스오더에 걸려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더라서 많이 걸려있더라라던 나는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탄생한 티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단순히 인펙션만 가지고 공부를 하기보다는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지네티컬 리스크 팩터 플러스 인바이러먼트 리스크 팩터 여기 저의 같은 경우에는 인펙션이 되겠죠. 인플라메이션이 되는 그런 인터랙션을 조금 더 포커싱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인플라메이션에 더해서 인플라메이션 하면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키워드 사이토카인과 키모카인입니다. 그래서 뭐 사이토카인과 키모카인이 뭔지는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떤 거다라는 거는 이제 뭐 이제 설명 따로 드리진 않겠지만 이 두 이제 인플라메이션 몰레큘이 스키조프레니아에서 환자들에 관련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럼 샘플에서도 굉장히 인크리스된 레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터널 액티베이션에 이제 노출이 된 애니멀 스터디에서 당연히 애니멀 스터디에서 이제 봤는데 마터널 액티베이션이 된 오프스프링에서 보니까 똑같이 사이토카인, 키모카인, 인플라메이토리 마커들이 증가를 한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통해서 마터널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오프스프링들의 이뮨 액티베이션이 증가할 수 있구나. 그럼 이것들이 CNS에 영향을 주겠구나. 브레인 디벨롭먼트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시작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티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들 외에도 다양한 사이토카인, 키모카인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사이토카인, 키모카인들이 주로 메인리 인볼브된 이제 바이오로지컬 펑션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 이제 그 선호하시는 것들이 달라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플라메이션과 마터널 이뮨 액티베이션이 연관이 스키조프레니아랑 있다 정도만 이제 테이크홈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긴 롱 스토리를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마터널 이뮨 액티베이션이 있고요. 마터널 이뮨 액티베이션과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경우에는 에피데미컬 에비던스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조프레니아와 인플라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모르텀 스터디와 시럼 레벨로 두 개의 연관성이 현재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지네틱 리스크 팩터에 스키조프레니아의 지네틱 리스크 팩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맵 카이네이즈입니다. 이거는 포스트 몰텀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고 지와 스터디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와 키워드는 요 이제 에비던스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하고 있는 연구는 이 지네틱 팩터 그리고 인버런먼트 팩터인 인플라메이션과 마터널 이뮨 액티베이션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 링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하고 있는 것이 저의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제 발표 중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없으시면 제가 한 네. 가지 지금 여기 연사분들 아니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이제 바이오 네.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네, 틈틈이 그 용어 설명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 전공이 아니신 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했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세포, 뇌에 있는 이뮨셀을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마이크로글리아와 지네틱 리스크 팩터 관계에서 마이크로글리아의 이뮤니티가 이 리스크 팩터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를 보는 실험이었고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웨스턴 블롯이라는 테크닉으로서 증명을 한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이크로글리아 이뮤니티를 이제 액티브 시키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의 다른 이제 인플라메이토리 미메틱을 사용했는데요. LPS, 폴리아이스, 레스키모드라는 각각의 다른 파트 미메틱스이고요. 이 다른 것들을 사용한 이유는 이 친구들이 바인딩을 하는 이제 여기 쓰여 있는 toll-like 리셉터라는 건데 이 리셉터들이 다 다르게 붙습니다. 리셉터들이 다르게 붙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리셉터에 붙게 되면은 얘네들이 트리거하는 시그널링 파스웨이가 다르게 됩니다. 세포 안에서 다른 파스웨이를 이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세포가 나타내는 뭐 발현 정도라든지 결과물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그널링이 어떤 리셉터에 붙고 시그널링 파스웨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셉터가 다르게 붙는 아이들을 세 가지 선택을 해서 마이크로글리아를 인플레메이션 스테이터스로 만들었고요. 그거를 클리어하게 이제 하이포테시스를 클리어하게 나타내는 것이 이 웨스턴 블롯입니다. 여기 보시면 PJNK, PP38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까 제가 이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맵카이네이즈의 세 가지 다른 종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맵카이네이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들이 증가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이제 그 티크네시스 까만 밴드의 티크네시스로 나타나는 거고 베이커 컨트롤 컨디션과 비교해서 얘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클리어하게 레시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컨디션의 베이클에 비해서 세 가지의 카이네이즈들이 다
증가했지만 폴리아이스 LPS 같은 경우에는 레지키모드와 비교해서 또는 베이클과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그 증가하는 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뭐 밑에 있는 이제 그 스태티스틱을 위한 뭐 다른 닷들도 표시했는데 이거를 다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웨스턴 블롯 데이터가 보여주는 의미는 마이크글리아 이뮤니티는 맵 카이네이즈가 인듀스 되고 이 인듀스드 레벨은 TLR 리셉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많은 그래프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앞선 실험에서 마이크글리아 이뮤니티가 맵 카이네이즈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였으니 그러면 정말로 RNA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사이토카인, 키모카인의 레벨이 그 각각의 카이네이즈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 한마디로 리절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이제 그런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NA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각각의 사이토카인, 키모카인들의 레벨을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그래서 맵 카이네이즈 파스웨이가 마이크글리아 이뮤니티에 굉장히 중요하게 인볼브 되어 있기는 하나 파스웨이 디펜던트, 그러니까 레스키모드, 폴리아이시, LPS 이 세 가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그 레벨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뭐 조금 더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아니면은 질문 Q&A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이제 포인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컨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 마터널 액티베이션과 지네틱 팩터인 맵 카이네이즈 그리고 인플라메이션 이 감염 정도에 따른 요 상관관계를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비트로 데이터 아까 보셨던 웨스턴 블럿 데이터와 사이토카인, 키모카인 레벨의 변화 정도를 웨스턴 블럿과 이제 RT-qPCR 레벨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맵 카이네이즈와 마이크로글리아 이뮤니티가 상관이 있구나. 이것이 얘네들에게 마이크로 이뮤니티가 카이네이즈가 여기에 인볼브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데이터로 본 것이죠. 그 다음번에 제가 해야 될 실험은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이제 봐야 되는 아니면 요 관계를 전체를 다 아우르는 실험을 해야 됩니다. 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넘어간 것이 바로 애니멀 모델입니다. 이제 애니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맵 카이네이즈라는 팩터를 집어넣기 전에 옵티마이제이션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레스키 모드를 사용한 마터널 액티베이션 모델이 이제 많이 이제 옵티마이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맵 카이네이즈를 넣기 전에 이제 그 컨디션을 찾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이제 그 농도와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맞췄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엠브리오 에이지 이제 12일, 보통 G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가 되면은 18일에서 19, 20 늦어도 20일 안에는 G가 태어나기 때문에 12.5일에서 저는 G에게 인젝션을 하였고요. 12.5일이 선택이 된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에티올로지컬 에비던스와 스키조프레니아의 상관관계에 따른 그거를 마우스의 프레그넌시와 휴먼 그 프레그넌시의 그 타임라인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맞춰서 이제 그렇게 인젝션을 한 것이고요. 파토젠 같은 경우에는 PBS, 폴리아이스, 레스키 모드 이렇게 세 가지 컨디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신을 하고 있는 엄마 쥐에게 이렇게 인젝션을 한 다음에 귀여운 새끼 쥐들을 이렇게 꺼내서 새끼 쥐의 반은 뇌를 이제 다이섹션 한 다음에 쥐를 분석을 하고요. 새끼 쥐의 반은 이제 히스톨로지를 위해서 섹션을 해서 스테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저브를 했고
나머지 엄마한테서는 브레인, 플라즈마, 스플레인, 플라센타 같은 샘플들을 채취를 하였습니다. 요 밑에 있는 사진이 실제 엠브리오 에이지 12.51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끝에 요만큼 달려 있는 게 이제 새끼쥐의 요 그림에 있는 요 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크기가 요 정도 된다라는 거, 제가 그림은 굉장히 크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요 정도 되는 크기라는 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요 12.51의 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레퍼런스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터널 플라즈마의 이제 레벨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플렉스로 45개의 플렉스를 이제 그 사이토카인 키모카인 레벨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선택적으로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는 7개의 이제 사이토카인 키모카인들을 이제 프레젠트 해왔습니다. 이 7개의 사이토카인 키모카인 선택한 이유는 유독 더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스키즈프레니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플라즈마를 멀티플렉스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본 이유는 제가 인젝트한 그 양이 그리고 그 시간이 과연 마터널 이미티메이션 모델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조건이 성립을 하는가를 이제 보기 위함이었고, 다행히도 마터널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운 그 시간과 도우스가 사용을 할 수 있고 모델이 이제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던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센타 그리고 쥔 레벨이라는 거, 프로테인이 아니라 쥔 RTQPCL로 본 쥔의 이제 레벨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니까 오버웰드 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PBS 컨트롤 컨디션에 비해서 폴리아이스 레스키 모드, 마터널 액티베이션을 일으킨 이 두 가지가 다 다르게 다 사이토카인 키모카인이 인듀스 된다라는 거, 플라센타에서 그렇게 오버롤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 신기하게 그리고 인트레스팅하게 CCL2는 PBS에 비교해서 폴리에스릴 레스키 모드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저는 봤을 때 제가 이 데이터를 잘못 카피 페이스트 한 줄 알고 그 오리지널 로우 데이터에서 의심을 했을 정도로 너무 똑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신기하고 인트레스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CCL2의 펑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CCL2의 이제 메인 펑션이 무엇이냐면 류코사이트 트래피킹에 있습니다. 류코사이트를 그 장소로 리크루트해서 이제 거기에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그거가 이 CCL2의 메인 이제 그 키모카인 롤인데요. CCL2가 플라센타에서 쥔 레벨이 이렇게 낮다라는 그 변화가 없다라는 이유는 이것은 물론 프로테인 레벨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어쩌면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러닝을 했을 때는 좀 다른 결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CCL2의 레벨이 PBS와 비교했을 때 이 마터널 이미액티베이션 컨디션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플라센타가 피터스와 마터널 시스템 사이에서 이 배리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CCL2의 레벨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쪽으로 류코사이트들이 다 몰려온다라는 거고, 류코사이트들이 몰려오게 되면 인플라메이션이 레벨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쪽에 데미지가 되면서 플라센타가 제대로 본인의 역할을 배려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CCL2 레벨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 데이터로서는 증명을 하시면 어떠한 기작을 통해서 CCL2 레벨 일정이 유지가 되고 그쪽으로 류코사이트 트래피킹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런 에비던스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CCL2가 일정한 제가 한 마터널 이미테이션 컨디션에 상관없이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라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디벨롭먼트 이뮤놀로지를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마터널 이뮤 액티베이션 컨디션에서 피터스의 브레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프레그넌시 동안에 엄마가 감염이 되고 엄마 모체의 감염이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줘서 그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준 그것 때문에 태아가 태어나고 난 후에 스키조프레니아에 걸릴 수 있는 영향이 증가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가설이기 때문에 태아의 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모체의 감염 기간 그 상황 동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도 폴리아이시와 PBS 사이에는 크게 대부분의 제가 러닝한 매저한 CCL2, 뭐 TNF 알파, 인터루킨 6 같은 대부분의 사이토카인 키모카인에서는 폴리아이시와 PBS 사이에서는 크게 그 레벨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시키모드와 PBS 사이에서는 굉장한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서 이제 짚어드리면 폴리아이스와 레시키모드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두 가지 다 RNA 바이러스를 미메틱해서 그러니까 모방하여 만든 이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레시키모드 같은 경우에는 RNA 싱글 바이러스를 모방하여 만든 이제 파스 미메틱이고요. 폴리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더블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를 모방하여 만든 이제 미메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 개가 다른 바이러스의 타입을 모방하여서 만든 이제 그 바이러스 미메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일 앞에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렸을 때 레시키모드 폴리아이시 LPS 그 웨스턴 블럿 다타에서 파소젠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마이크로글리아 이뮤니티 레벨이 굉장히 달라진다. 메카이네이즈 레벨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거의 팔로우 데이터로 사이토카인, 키모카인 레벨 또한 어떠한 레시키모드 폴리아이시 LPS 같은 어떤 미메틱이 마이크로글리아를 인듀스드 시켰는지에 따라서 그 레벨 또한 변하더라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제 바이올로지컬 컨디션, 피지올로지컬 컨디션에서도 미메틱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 어떠한 파토젠이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인플라메이션의 종류도 레벨도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일종의 한 번은 보여주는 그런 이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그 마터널 이뮤 액티베이션의 이제 전체적인 그 인비보 데이터를 이제 종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엄마의 모체 감염 기간 동안에 일어났고 그 플라센타의 배리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토젠의 종류에 따라서 태아의 뇌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 태아의 뇌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우리가 모체의 감염 정도 그리고 모체가 어떤 종류의 그 파토젠의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태아의 뇌의 발달도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달 면역학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꾸준하게 이어서 현재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스테이지의 그러니까 출생 전 그리고 출생하고 난 니오나탈 에이지까지의 그 키모카인과 그거의 리셉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터널 이뮤니티베이션 컨디션에서 그 레벨들이 변하는지, 플럭추에이티드 되는지를 현재 이제 분석 중에 있고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플로우 프로토콜과 패널들을 이제 마우스 CNS 컨디션에서 지금 이제 옵티마이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은 챌린징한 이유가 마이크로글리아와 페리페럴 이뮨셀 간에는 굉장히 많은 캐릭터리스틱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플로우에서 쓴 안티바디들이 마이크로글리아와 페리페럴에서 넘어온 인필트레이티드 이뮨셀을 이제 구분을 해내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다른 인플레임드 컨디션을 사용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LPS 인플레임드 된 거, 어떤 것은 플루 인플루엔자 모델, 뭐 플루 모델 여러 가지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토콜들 패널들이 작용을 하는지
어떤 파퓰레이션을 분류할 때에는 이런 마커들이 좋다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지금 세우고 옵티마이징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는 지금 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네,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모두 안전하게. 네, 요즘 전염이 많다고 하는데 네, 코비드 이후에도 좀 심란한 것 같은데 모두 안전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